네, 안녕하세요. 네, 원모사 35기 CEO를 위한 마케팅 사고법 읽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떠셨는지요? 이번 기수가 시험 기간도 있었고 연휴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참석이 어려우셨던 기수여긴 했는데 그래도 꼼꼼하게 끝까지 많이 읽으신 분들도 계셔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책을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책을 지금 다 안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네, 지금 오늘 참석자 숫자가 적을 것 같아서 제가 제가 이제 운영하는 단톡방에 수강생 단톡방에 혹시 얘기하실 분 있으면 들어오세요라고 일단은 선착순 몇 명만 좀 받겠다고 해놨는데 일단은 오시게 되면 좀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야 또 우리가 나눌 게 있잖아요. 자, CEO를 위한 마케팅 사고법이라는 책에 대해서 뭐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하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분들은 한 번쯤 볼만하다. 이런 종류의 책은 책 한 권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기에는 참 좋은 책이고요. 아쉬운 점은 그쵸. 책 한 권에 너무 많은 걸 담다 보니까 자세한 것들을 보려면 각각의 파트의 책을 좀 따로따로 보시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책은 크게 네 챕터가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CEO가 마케팅적 사고법을 가져야 한다라는 점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EO가 마케터가 되어야 된다 해서 부자 사고법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었고 성과가 중요하다. 그래서 성과에 관련된 이야기 하는 파트도 있었고요. 비즈니스 모델 파악하기 특히 이 부분에 좀 많이들 관심을 가지셨는데 다음 관점 전환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걸 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점 전환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또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려고 노력들 하셨는데 이 관점 전환에 대한 부분도 오늘 얘기할 거리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많이 얘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의 마인드라고 해서 이제 또 나와 있는 마인드 5가지가 나와 있었는데 오늘은 이 책을 읽고 책에 대해서 뭐 정리도 하는 거지만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또 어떤 지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원장님들이 인증글 올리시면서 이제 고민하셨던 것들 올리신 것들 꽤 많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증글을 쭉 보면서 이 주제는 한번 우리가 책을 통해서 나온 주제니까 한번 나눠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요건데 이거거든요. 좀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원장님들 글 쓰신 순서대로 좀 적어놔서 챕터가 살짝 섞이긴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일단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그거 외에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계속 끼어들어 주시는 걸 그래야 또 저희가 배우는 게 있을 거니까요. 어, 일단은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우리 또 이제 계신 분들이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쵸? 네, 박 원장님 지금 계시니까 글을 또 열심히 많이 쓰셔가지고 특히 이제 만약에 이게 박 원장님, 박형영 원장님 올리신 글에 무기가 되는 시스템을 읽고 올리신 글들이 있는데 이거 책 아직 안 보셨으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어떤 책인지 궁금하시면 박형영 원장님 쓰신 거가 요약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글만 보셔도 어, 책에 대해서 좀 많이 얻으실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히 또 많은 인사이트를 가져가시려고 엄청나게 또 엄청 공부하신 건데 하셨던 것들이 있어 이것도 좀 이따 좀 한번 여쭤볼까 하고요. 어떤 것들을 또 두 권의 책을 또 연달아 읽으셨으니 무엇이 또 괜찮았는지 이런 것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지금 참석자 중에 박주연 원장님은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고 광민진 원장님도 안 계시죠? 네. 그다음에
노른자 수학에 우리 원장님도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상위 인증자, 그러니까 좀 인증글 많이 쓰신 분 중에 우리 박경영 원장님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어떠셨어요? 이번 책? 그리고 뒷부분에는 무기가 되는 시스템을 거의 뭐 그냥 책을 갖다 필사하시듯이 엄청나게 정리를 하셨는데. 네, 책을 그간 뭐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정말 거의 필사하듯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은 게 얼마만인지 모를 정도로 챕터별로 필사도 하고 뭐 거기에 대한 내용도 하게 적으면서 다 올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세하게 적으셨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시작을 했냐면 그 GPT 강의에서 내가 쓴 것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한 것들을 다시 이제 한번 요약을 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네네. 이번 책은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 해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막 사고법은 어, 네,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 막 했던 저의 그 사고들이 어, 좀 물음표가 많았거든요. 내가 물음표가 이거를 왜 많다. 하고 있지? 네네. 이 음, 물음표가 많았었던 것들에 대한 정리가 좀 된 것 같고, 그리고 한 챕터 한 챕터 읽으면서 이제, 어, 고민도 하고 했었던 것들이 이제 마지막 장으로 딱 갔는데, 마지막에 책을 딱 덮고 느낀 게, 내가 학원 원장 정말로 잘했구나. 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학원 올 초에 직장 이전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번아웃이 올 정도로 나는 학원을 하지 말았어야 됐나? 그냥 교수소를 해야 됐나? 할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었는데 그쵸, 맞아. 힘들어 하셨어요. 너무 힘들었었다가 이제 여름방학 이후부터 마초 강의 듣고 뭐 여러 가지 GPT 강의도 지금 거의 거의 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좀 힘들어하긴 했는데 이렇게 책 읽으면서 제 자신한테 정신적으로 도움이 너무 많이 됐고, 되게 위로도 많이 됐고, 아, 내가 그동안 고민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그 고민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도 와닿고 내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저의 큰 문제점이 내가 이렇게 힘들어했었던 것들이 이렇게 막연했었던 것들이 정리가 첫 번째 안 됐고 그 정리가 안 된 것들을 그냥 또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시스템과 정확한 뭐 매뉴얼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됐었구나를 알아서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하셨던 책들 쭉 이제 체크해 보다가 그 무기 좋겠다라는 이제 저 혼자의 생각으로 그것도 두 번째 이제 책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또 그거는 실전적으로 너무 있게끔 해서 요 마케팅 상법이 이어서 너무나 도움이 많이 돼서 너무 좋은 한 달이었어요. 많이 배웠고 네, 제 스스로도 그, 많이 성장해서 그거를 너무 바빠서 한번 못 읽었거든요. 말씀드리면, 네네. 어, 그러면 무기가 되는 시스템은 책의 방향성이 약간 매뉴얼북이잖아요, 매뉴얼북. 그쵸? 네네. 만약에 뭐 그거는 하나하나 이제 보실 수 있는 것들인 거고, 어쨌든 지금 이제 함께 읽었던 마케팅 작업법 같은 경우도 읽은 다음에 내가 학원 원장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만큼인데,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대목이나 뭐 어떤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 이제 중간부터 뒷부분은 이제 무기 같은 시스템에 너무 이제 음, 읽으면서 공부를 하느라고 어, 한 가지의 기억보다도 전체가 뭐였냐면 제 제가 왜 학원을 하려고 했었지? 뭐 또는 내가 이 학생들한테 뭐를 건네주려고 했지라는 이런 교육 철학과 뭐 비전과 이런 것들 좀 정리를 시켜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올바르게 아이들 수학을 교육을 통해서 행복하게 성장하자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별로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아이들에게 어,
그냥 수업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떤 도움이 돼야 되지, 뭐 어떤 가치를 전달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다른 분들도 들으시면서 이게 무슨 뭐 간증의 시간도 아니고 우리가 내가 원장하길 잘했다라는 느낌을 책을 한 권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게 사실 좀 뭐랄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사실 솔직히. 근데 저는 그래요. 이게 그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어떤 뭐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좋은 말이긴 한데 저도 또한 그랬지만 그냥 좋은 말은 좋은 말이지 뭐 확 와닿는다거나 이건 체감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무엇인가 약간 뜬구름 잡는 느낌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 뭐 학생 한 명 한 명 가르치고 관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치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사실 저도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원장님은 굉장히 깊게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느끼신 것 같아서 저처럼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었는지. 그럼 이제 만약에 이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이 어 글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게 구체성이 있는 걸까요? 이게 현실적인 걸까요? 그런 것들이 학생 한 명 어떻게 전단지 돌리고 광고하고 학교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의 강의도 사실 저도 하고 있고 많이들 하고 있고 뭐 많이들 물어보시지만 그런 것들과는 또 다른 결인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거냐, 구체적인 거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과정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선행이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 과정에 선행이 된 이 상황에서 바탕에서 시작이 돼야지 그 나머지의 뭐 홍보적인 거, 마케팅적인 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음, 이게 제대로 제가 철학이나 가치, 비전 이런 것이 잡혀 있지 않는다면 음, 뭐, 예,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느끼시잖아요. 만약에 누군가 원장님한테 학원 힘들어라고 얘기한다라면 그분한테 이 얘기를 똑같이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일까요? 저는 사실 맨날 제가 스스로 강의하면서도 그거 되게 많이 고민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어떤 책이 아무리 좋은 책도 제가 그 상황에 딱 맞들여져야지 맞아요. 와닿는 거잖아요. 지금 제 상황이 너무 맞춤 책이었어요. 너무 음,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먼저 왔다면 느낌이 됐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마음적으로 너무 해서 이거를 봄으로 해서 내가 이 학원을 시작할 때, 교수를 시작할 때 마음들과 지금과 그리고 사실 이걸 하면서 예전 제가 사도 읽지 왔었었거든요. 네. 그 이제 내가 목표했었던 것들이 그 단어들이 다시금 떠올랐어요. 한동안은 그 단어들을 그러니까 뭐 홍보다 이다 이거 고민하다가 그럼 이게 나의 마음이었지.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주려고 했었었지. 로 마음이 정해지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보였어요. 이벤트가 그 다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다음이 보였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어, 마다 이게 뭐 정확하지 않고 말씀드렸던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 책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읽고 나시면 저처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음. 어느 자, 상황에서라도.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만 더. 지금 마케팅 사고법은 지금 얘기하신 느낌을 주는 책인데 후반에 읽었던 책은 이제 원모사에서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제 무기가 되는 시스템을 읽으셨단 말이죠. 이 책은 전혀 결이 다르긴 해요. 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뭔가 그쵸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탁탁탁 찍고 넘어가는 부분이고 이것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 사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볼만한 책으로 저도 강력하게 추천드린 책인데 이 책도 굉장히 요약을 많이 하실 만큼.
빠지셨고 푹 빠지셨는데 이 책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결인데. 제가 이제 순서가 어땠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 사고법을 다 읽고 책을 덮으면서 아, 내가 하고 나기 잘했다. 그동안에 했었던 이 시작과 이것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펼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아,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덮었고, 그 다음 무게있는 시즌을 찾는데, 보자마자 너무 반성이 되는 거예요. 나 여태까지 뭐 했지? 그래서 맞았던 것 같아요. 내가 꿈꿔왔고 희망과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다짐을 했었다면 그 다짐은 너가 지금 했었던 게 뭔데?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성부터 딱 시작이 돼서 이제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짚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마케팅 상업을 읽기 때문에 나의 가치, 비전, 교육 철학이 수행이 된 상태로 하나하나씩 뭐 강사님 저희 이제 학원 강사님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그랬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게 더 어, 잘 세워졌던 것 같아요. 이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시스템들이. 감사합니다. 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박 원장님한테 무기가 되는 시스템에 워낙 빠지셨으니, 나중에 저희가 읽을 책이긴 한데, 미리 원장님 상황에 딱 맞을 것 같아서 한 권을 추천드린다면, 무기가 되는 시스템과 결이 같은데, 한 단계 조금 더 어렵다? 아무튼 업그레이드 된 책이 있어요. 뭐냐면, 더 시스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음, 더 시스템, 그냥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네, 스컷 애덤스, 더 시스템 맞네. 네. 이 음, 책이 있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시스템에 관련된 책이에요. 시스템에 관련된 책인데 제가 기억하는 거 여기 초록색 표지였는데 표지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제가 아는 표지는 요거였었어 가지고 당신은 시스템이 있는가라고 이 책인데 이 책이 아마 무기가 되는 시스템을 읽으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보실 만한 책으로는 추천을 드려요. 이것도 이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무기가 되는 시스템하고 조금 다른데 이 책도 이제 그러니까 무기가 되는 시스템은 조금 더 경영 시스템적인 걸 하나하나 뜯어 맞추는 것에 이제 결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과연 음, 올바른 시스템이란, 그러니까 시스템이란 거의 본질을 조금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인생의 모든 것이 결국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큰 개념을 얘기하는 거여서, 어, 마케팅 작업법하고 무기가 되는 시스템을 합쳐가지고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이제 뽑아낸 책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 책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원장님 지금 상황에서는 그 책이 굉장히 좋으셨다면 이 책도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더 시스템. 이 책도 괜찮습니다. 책이 부위가 된 시스템은 조금 얘보다는 좀 쉬운 편이고요. 얘는 조금 생각할 거리를 많이 그러니까 시스템 얘기를 하는데 쓰여진 방식은 마케팅 작업법처럼 뭔가 좀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 약간 이런 종류여서 책이 그런 생각하는 사색하는 걸 즐기신다면 보실 만할 겁니다. 이 책도 추천드려요. 이거 괜찮습니다. 책 보시기 전에 항상 이런 종류의 책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제가 기억하기로 저 책이 괜찮아서 북튜버들이 올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청이 올렸던 강연 영상이 그나마 책정을 잘했던 것 같아요. 더 시스템. 자청이 올렸던 영상 요거 그쵸. 요 책 4개월 전에 올렸네. 2.7 만에 요거나 뭐 요런 책 요런 거 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런 걸 봤을 때 또 느낌이 다르니까 괜찮습니다. 아마 원장님한테 좀 지금 상황에 좀 괜찮지 않으실까 싶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 얘기하셨고 됐는데, 적어놓은 것들을 보시다 보니까 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보여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으셨던 거를 갖다가 띄워놓고 얘기해 볼까요? 어디 보자. 가서, 음,
박주현 원장님이 쓰셨던 글 중에서 그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이런 글들을 좀 많이 올리셨어요. 이런 종류의 글을 다른 분들도 많이 쓰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케팅 작업법을 보다 보면 아 내가 정말 원했던 게 뭘까? 지금 이제 박 원장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내가 만든 학원인데 도대체 어떤 것들이 이 속에 담겨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요런 고민을 하시면서 이제 댓글 달아주신 거에도 담대함이란 단어를 우리 이제 튜터링 랩에서 뭐 조원장님이 좀 달아주셨는데 이 책은 약간 마케팅 작업법이긴 한데 마케팅을 잘한다라는 거는 나 이렇게 좋은 거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와보세요라고 이제 사람들을 설득해서 끌어당기기 위한 거거든요. 세일즈하고 마케팅하고 보통 비슷한 개념이면서 서로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세일즈는 파는 거라고 얘기하고 마케팅은 팔리게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일즈는 내가 가서 이것 좀 사볼래? 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마케팅은 내가 뭔가 나에 대한 걸 이제 어필을 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나한테 찾아와서 이거를 구매하고 싶게 만드는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나를 드러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도대체 뭘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지점들이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거나 반응이 좋을지에 대해서 내가 좀 잘 알아야지만 그걸 가지고 마케팅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케팅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 마케팅이라는 학문 자체는 예를 들면 이거를 공부하면서 제가 많이 도움받았던 게 어디서 도움받았냐면 그 학생들 자소서 쓸 때 되게 많이 도움받았거든요. 왜냐면 자소서 훈련시킬 때 이거 결국 자소서도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잘 포장해서 써야 되는 게 자소서인데 마케팅 작업법이나 이렇게 마케팅에 관련된 책들이거나 마케팅에 관련된 글쓰기 책을 보다 보면 거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자소서 잘 쓰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 자소서 지도할 때 좀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이 문장에 나와 있죠. 나를 제대로 아는 거냐이면서도 결국에 나 좋다고 그냥 내 말만 하면 안 되고 그중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매력을 느낄 만한 것들을 좀 어필을 한다라는 건데 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다. 좋은 거다. 음. 담대함이란 키워드 주셨고. 저는 아마 학원을 운영하시게 되면서 뭐 타이밍이 있긴 하겠지만 대다수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100%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한 번쯤은 그런 타이밍이 오는 것 같아요. 돌아보는 타이밍. 돌아보는 타이밍이 한 번쯤 오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어떤 타이밍이 뭐 언제 온다, 몇 년 차 온다 이런 건 없는데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때 뭐 힘들어서 오실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생각들 하면서 오실 수도 있고 한데 그럴 때 돌아보시게 되면은 음, 끝없이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7년 동안 이제 원장님들 가고 공부를 같이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고 보다 보면 저런 타이밍은 거의 한 번씩은 다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답답했던 건 뭐냐면 저도 역시 그랬지만 이게 생각을 자꾸 한다고 결론이 안 나와요. 생각을 한다고 결론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이 됐을 때 나를 돌아보려면 생각을 하긴 해야 되겠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생각만 한다고 답은 안 나오더라. 그래서 생각은 하시면서 이게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타이밍이 오시게 되면 환경을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지금 익숙한 환경이 아니라 좀 색다른 환경에 가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 안 하던 운동을 해보신다든가 안 하던 취미를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뭔가 좀 더 채워 넣으면 바뀔 것 같아서 뭔가 이제 공부하러 다니신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죠. 한 번씩은 다 그런 타이밍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면 뭐 공부하시길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뭐 학관에 오시거나 뭐 공부하러 오신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꼭 그런 분들이 한 또 계세요. 예를 들면 이제 뭔가 또 전혀 학원이랑 상관없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시면서 관심을 가지기도 하시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꾸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학원과 전혀 상관없는 일단은 몸을 가지고 환경을 바꾸시는 거. 운동이나 산책 하시는 걸 바라고 두 번째는 약간 예술 쪽 취미 활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맨날 머리를 좀 쥐어 짜내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학원 경영하고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뭐 취미 활동을 새로 만드시던 뭐 음악을 즐기시던 뭐 미술을 즐기시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뇌가 좀 말랑말랑해지니까 그런 작업들을 해보시는 걸 바랍니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어, 요 이야기랑 이제 같이 하고 싶은 건데 부자의 삶이란 사고법이라는 거랑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게 아마 올리신 것 중에 있긴 하거든요. 누군가가 얘기해 준 게 있는데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박 원장님 올리셨던 글 중에서 요 글 이것도 이제 매뉴얼을 만드시는 거 예금 계좌 무기가 되는 시스템 무기가 되는 시스템의 예금 계좌 시스템 이거 안 보신 분은요 이거 무조건 보세요. 무기가 되는 시스템은 강력하게 추천한 책입니다. 특히 이 무기가 되는 시스템을 쓴 작가가 쓴 이 무기가 되는 시리즈 그러니까 원래 원서는 무기가 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한국어판 제목에서만 무기가 되는 이렇게 뭐 이렇게 붙는데 이 책들의 시리즈는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어떤 게 있냐면 무기가 되는 스토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가 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록색 책이 무기가 되는 알고리즘인가? 그 책이 있습니다. 무기 시리즈가. 그러니까 한때 서점가에서 무기가 되는 이라는 걸로 책이 모아가 하나 잘 팔렸어요. 뭐 어떻게 철학은 삶의 무기가 되는가 그 책이었나? 그래서 이제 무기가 되는 타이틀이 붙는 책들이 그 네, 무기가 되는 알고리즘. 요 도널드 밀러 책 요거 제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무기가 되느니 무슨 유행어 마냥 책마다 다 붙이고 앉아 있는데 이걸 추천을 드리고 그 중에서 탑으로 무조건 보시라고 추천드리는 거는 무기가 되는 시스템 보시라고 추천드려요. 학원 경영하시는데 조금 어떤 인사이트를 거두실 거라면 추천드리고 사실 이거의 최상위 버전의 책은 따로 있어요. 제가 매번 추천드린 책이라 두꺼운 책이어서 보기 어렵지만 만약에 이런 여기서 얘기하는 매뉴얼 같은 책인데 조금 더 자세한 책을 원한다라면 이게 원래 절판됐던 책인데 그 다시 재판되기 시작하면 풀리는 책이거든요. 이거 기념중고판 퍼스널 MBA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되게 좋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실 만한 책입니다. 두꺼워가지고 그런데 어, 얼마나 두껍냐면 어, 이게 이제 무기가 되는 시리즈거든요. 이게 무기가 되는 시스템이랑 요 책들인데 이게 박 원장님이 보셨던 무기가 되는 시스템이 이 책이면 이 책은 요래요. 책 사이즈는 비슷해 보이는데 살짝 크죠? 살짝 큰데 두께가 네 두께가 달라요. 이게 책이 거의 800 되나? 900인가? 네, 800페이지가 좀 넘습니다. 800페이지가 넘는데 이 책은 사실 이 책 한 권만 보기는 어려운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문 용어도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공부했었어야 되는 모든 것들이 키워드 상으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큰 챕터만 읽어드리면 가치 창조에 관련된 거. 어, 여기에 가치 창조 그러면은 뭐 무슨 저거요 근데 정기구독, 용사규칙, 고객층 모집, 가치 유형, 보험, 증계, 중재, 피드백, 시제품, 트레이드 그러니까 무슨 사업 계획서는 사업 관련 뭐에 나오는 웬만한 전문 용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개념을 다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방향성을 잡고 공부해 나가는데 어떤 백과사전이나 교과서처럼 쓸만한 책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원래 이게 절판돼가지고 되게 안 나오던 책이에요. 근데 작년인가 한 1, 2년 안에 이제 최신판이 나온 거라 저 책은 한 번, 이런 책은요, 가지고 계신 걸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런 책은 한 번 절판되면 잘 안 나와요. 베스트셀러라고 해도 많이 팔린 책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무기가 된 시스템 책 안 보신 분이면 박현경 원장님이 쓰신 인증글 시리즈를 보시면 좀 도움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아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올리신 것들이 요거였는데, 노른자 수학학원, 이제 오늘 지금 안 들어오셨으니까. 어, 저 들어왔어요. 계세요? 네, 계시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그 쓰신 인증글 중에 이 글은 그 네. 프렌에서 사용량이 적어서 가맹 해지 당할 뻔하다가 본인이 오히려 아니요, 프렌 가맹해지 본사 당했었어요. 당했다가 프렌 본사에다가 내가 당했다가, 뭔가 해주고 다시 들어가신 케이스잖아요. 네, 돈 주고, 아니요. 그 가맹해지 당했다가 그 프로그램 다시 쓰고 싶어서 재계약을 다시 했어요. 그 돈 또 주고, 음. 또 아, 주고 그때 근데 계약했는데, 받아주던가요, 근데? 네, 되게 좀 돈 더 그렇다. 줬으니까 일단 계약은 받아줬고, 그래서 그 받을 때는 원래 두 가지 프로그램을 공급받기로 했는데 그 중간에 또 한 가지를 더해서 세 가지를 했거든요. 프로그램 공급을 받을 때. 음. 네, 저는 그랬어요. 근데 너무 그게 하고 싶은데 인원이 없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비슷하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뭐 그거야 아이들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게 있고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으니까 하고 있는 거긴 한데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프렌 본사한테 부탁해서 가맹까지 다시 들어갔었어야 되는 상황인 것처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조금 위치가 바뀌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쪽에서도 강의를 요청하고 있고. 네. 이걸 맨 처음 시작하신 거는 스스로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아, 이게 저희 프랜차이즈 처음에 시작됐을 때 약간 특이한 게 네, 대부분 문제집이 만들어지면 답지가 만들어지죠. 네, 네,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잡지가 만들어질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주사위를 굴리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변수가 많은 그런 게임들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그 변수가 들어가는 게임이나 어떤 공식들이 있으면 잡지를 만들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잡지가 완성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중고등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고, 또 사고력 수학, 저학년들 가르치는 사고력 수학 문제집을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안 힘들어서 이제 그 부분에서 답지를 공유해주는 일들을 하다가 그러면 나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던 게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에서 원장님 느끼시기에 뭐 나와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 신규 원장님들이 오시면 일단 저희 학원에 견학을 오세요. 변화가 오신다. 네. 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픈을 다 해줘요. 교재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교재와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 시간표, 그리고 이제 아이들 상담하는 것까지도 지사가 있지만 제가 또 따로 해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좀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면 지사장 자리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고요.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하고 있어요. 비용은 받으시죠? 아니요, 안 받아요. 안 받으세요? 네, 받은 적이 없어요. 받은 적은 없는데 그냥 소소하게 원장님들이 빈손으로 오시지는 않으시고요. 또 뭐 빈손으로 오셨다 해도 제가 어떤 대가를 바라는 부분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본사에서 그럼 원장님한테 부탁할 때는 네. 그냥 뭐 부탁하는 대신에 뭔가 그들도 뭔가 본사에서 원장님한테 해주는 게 있지 않나요? 아, 네, 뭐 책이 나오면 먼저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료가 있으면 준다거나 그리고 제가 어떤 설명회라든가 나머지 거 할 때 이제 백업으로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음, 일단은 어, 저라면 타이틀 하나 달라고 하세요. 아, 네. 뭐 아니 뭐 아니면 그 정도는 잘하지는 뭐 못해가지고. 연구원 뭐 이런 타이틀 하나 받을 수 있잖아요. 음. 자, 이거에 대해서 이 글을 나중에 보셨으면 좋겠는데 상황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음,
이 얘기를 이제 왜 드리냐면 이 책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개념 중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제공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 슬기롭게 내가 가진 것 중에 상대방이 간지러워할 만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공략을 했으니까 이 관계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정립이 되고 진행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어, 뭐 지금 아마 여기에 지난번에 참여하셨던 이제 박봉대 원장님 계셨으면은 제가 그분한테 똑같이 얘기를 드렸었고 그렇긴 한데 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사업에서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거를 갖다가 뭐 사업화 시켜서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전 단계에서라고 한다라면 저는 그거를 한 번쯤은 다들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한테 뭔가를 해주던 지금처럼 프렌 본사와 나와의 관계이던 그 어떤 것들 할 때 저희가 다루지 않은 책이지만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이제 현명한 기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책에도 예시가 들어져 있고요. 그 쉽게 말하면 세상은 나눠줄 줄 아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 세상이 다가온다라고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어차피 세상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이 책입니다.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작가니까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쓴 책이죠.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인데 주는 사람이 무조건 성공하느냐? 그건 아니고 현명하게 줄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관점으로 얘기한 책입니다. 근데 현명하게 주는 사람은 뭐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을 때만 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조건이 뭐냐?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 이제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도 윈이고 상대방도 윈이고 서로 윈윈일 때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줄 때에도 뭔가 퍼준다라고 저희가 이제 가끔 현타 오는 게 그런 거죠. 애들한테 막 다 퍼줬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하게 되면 되게 이제 허탈해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상대방이 고마워할 줄 모르는 건 내가 준 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겠구나. 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은 제 가끔가다 뭐 외국 몰카 영상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누가 봤는데 와이프한테 샤넬백을 선물을 해준 거예요. 샤넬백을 선물해 주는데 몰카를 찍으려고 시장에서 샀어. 그런 거죠. 실제는 면세점에서 샤넬백을 사왔는데 와이프한테 가서는 베트남 출장 갔다 그냥 거기 있는데 진짜 같아서 샀어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그걸 뭐라고 받았냐면 베트남 시장에서 짝퉁 사온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샤넬백을 가지고서 이제 막 굴립니다. 거기다 시장 가가지고 못도 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굴려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킥킥거리면서 남편은 보고 있고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그제서야 박스하고 인증서를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뒤집어져 미쳤냐고 이걸 갖다가 지금 하면서 그걸 갖다 막 끄집어내서 막 뒤집는 게 나오는데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상대방이 가치를 모르면 음, 소중한 줄 몰라요. 가지고 있는 걸 소중함을 모르니까. 이거 말고 실제로 어떤 실험도 봤냐면 외국에서 했던 건데 되게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그 연주를 보려면 연주회 자리가 1년치 콘서트가 모두가 다 매진이 된 상태고 티켓도 굉장히 비싸서 함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연주였는데 이 사람한테 뉴욕시 지하철 한복판에서 연주를 시켜본 거예요. 과연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를 길 가던 사람들이 알아볼 것이냐라고 연주를 시키는 게 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 연주 영상에 되게 인상적인 그런 것들이 되게 실험이 많거든요. 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뭐 옛날 영상이라 지하철 역사 네, 이거였어요. 조슈아 벨. 순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적절한 시간, 평범한 환경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 지하철이라는 공간에서 콘서트홀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텐데 지하철 역사에서 이 사람한테 바이올린 연주를 시켰을 때 과연 이 사람 연주가 그렇게까지 뛰어난 연주라고 인식하고 그 앞에 줄 서서 이걸 들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피니스트가 43분 동안 6곡의 클래식을 연주할 때 1097명이 지나갔습니다. 그중 당신이 있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조슈아 벨의 연주를 듣기 위해 단 7명이 멈췄습니다. 그중 한 명은 그를 알아봤습니다. 벨은 총 27명의 행인에게 32.17달러를 벌었습니다. 불과 3일 전 그는 보스턴의 웅장한 심포니홀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곳의 좌석 하나는 $100였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바이올린이고 같은 음악이었습니다. 왜 심포니홀의 사람들은 환호했고 지하철역의 사람들은 무심하게 지나갔을까요?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지점이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 일깨워주는 면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알아볼 거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알려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생색낸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야지만 그도 이제 기분이 좋고 윈할 수 있고 나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원장님이 쓰신 글을 봤을 때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 뭐냐면 그 본사는 본사대로 본인들이 가려운 부분을 원장님이 해결해 주신 게 있었던 거고 원장님도 그래도 이제 본사에서 어떤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윈윈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하는 마케팅도 결국엔 다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명한 기버라고 하는 관점을 한 번쯤은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그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책에서 계속 나와 있는 것 중에 요 개념, 준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준다라는 개념, 원하는 것을 준다. 이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쵸. 상대방이 원한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키워드 중에 이제 경험 성장 공헌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준다라는 것. 그 상대가 경험을 하고 성장하고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그렇고 어, 상대방에게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이냐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봐야 된다라는 것도 되게 많이 얘기들 하시는 부분이었어요. 이 준다라는 개념, 제공한다라는 개념. 이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따진다라면, 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그, 이걸 해결하려면 이제 관찰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어, 이걸 해결하려면 이제 관찰하고 대화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도 5가지 방식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은 옆에 있어주는 시간이 많을 때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치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을 뭔가 희생해서 나한테 뭔가 해줄 때, 그럴 때 이제 사랑받는 느낌이라고 한다라면, 각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방식대로 표현을 하겠죠. 시간을 함께 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시간을 같이 하려고 할 거예요. 노력하는 거니까. 근데 저쪽은 시간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인정해주는 말을 들었어요. 사랑받는 사랑한다,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럼 또 그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상대방한테 인정을 자꾸 해주려는 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거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할 때 서로 각자의 방식대로 자기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 방식으로 계속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쳐요. 왜? 그리고 싸웁니다. 왜 너는 나한테 사랑을 표현 안 해? 그럼 그쪽에서 얘기하죠. 야, 나는 나대로 노력했어. 너는 한 거 있어? 그러니까 각자가 노력은 노력대로 해놓고 의미 없는 노력을 한 다음에 공허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아니, 기왕 줄 거면 상대방이 원하는 거 주면 가성비가 맞는 건데. 사람이고 동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닌데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고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맨날 서프라이즈 파티를 하려고 하냐. 그냥 대화해서 원하는 걸 주면 되지. 저는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특히 더더군다나 저는 이걸 이제 왜 하냐면 이제 뭐 저를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상 이게 부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걸 심리 상담이나 이거를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거든요. 어, 그때 이제 심리 상담도 받고 뭐 했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그때 심리 상담사께서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였어요.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앉아 있고 그게 대화는 아니라고. 대화라는 건 들어주는 게 대화인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건 대화는 아니라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냥 주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왜 사람인데 대화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자꾸 살펴보고 관찰하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안 맞을 수 있죠.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 가지 개념을 덧붙인다고 한다면 저는 과정을 같이 선물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과물을 주는 게 아니라 과정을. 그러니까 내가 널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어때? 아, 넌 이게 좋아? 그러면 저거인 거죠. 요즘 그 인터넷에 짤처럼 돌아다니는 건데, 인스타그램에 막 짤처럼 돌아다니는 건데, 그거 알고 계세요?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을, 그 만족감을 시켜주는 거? 그 대화? 그게 여기서 검색될지 모르겠는데, 음, 이 대화가 무엇인지 체감하실 수 있게 하는 거? 여기는 없을래나? 이게 이제 막 인스타그램 같은 데 쇼츠로 많이 돌아오거든요. 그게 이제 여긴 지금 안 보이는데, 요거 있죠. 자기야, 오늘 우리 뭐 먹지? 아, 배고픈데. 뭐 먹지? 이거, 어, 오빠 저녁 뭐 먹을래? 너 먹고 싶은 거? 보통 이러면 뭐 싸우잖아요. 먹고 너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없어? 먹겠다 그러면. 나? 어차피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을 거야. 아니 뭐 없냐고. 음... 그 이게 지금 그 영상이 안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찾았냐면 그거였어요. 이렇게 영상에서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 뭐 먹으러 갈지 맞춰봐. 그냥 그러니까 뭔데? 아니 그 맞춰봐. 빨리 맞춰봐.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혼자 생각하는 거죠. 어? 뭐? 혹시 초밥이야? 그럼 이제 그 순간 남자는 깨닫는 겁니다. 아, 이 친구가 지금 초밥 먹고 싶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 어떻게 알았어? 이야, 우리 초밥 먹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메뉴가 그 순간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먹으러 갈래 그랬을 때 그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거 보면서 되게 웃겼는데 그걸 들으면서 이 생각이 났거든요. 아, 되게 똑똑하다 싶었어요. 먹고 싶은 게 뭔지 그냥 뭐 먹을래라고 물어봐서 맨날 아무거나 얘기하는데 이거 먹으러 갈까? 그러면 아니 이거 싫어. 이거 싫어. 이거 싫어. 그러면 아 도대체 뭔데? 그럼 또 얘기를 하네. 그거보단 차라리 그냥 그 대화처럼 맞춰봐 그랬는데 얘기하면 그거 먹고 싶은 거는 그리 가자.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그냥 이제 과정을 좀 어필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를 위해서 이걸 준비해 보려고 해. 관심 있어? 아, 그럼 해볼게.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현재 이렇거든? 어때? 괜찮아? 그럼 이렇게 해볼까? 라고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게 실제 마케팅에서 쓰이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이제 프로세스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예전처럼 결과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 대표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아이돌 그룹이 만들어지기 전에 연습생일 때부터 SNS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아이돌로 선발되어지는 과정을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뷔도 안 했는데 팬덤을 만드는 거죠. 데뷔 과정부터 연습생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팬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데뷔를 해요. 옛날 같았으면 일단 데뷔부터 하고 팬이 있네 없네가 되는 건데 요즘은 그렇게 가죠. 그것도 역시 과정을 마케팅하는 방법이거든요.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 같은 데나 이제 지나가다 보게 되면 인테리어 공사 중인 가게에 커다란 현수막 같은 거 붙여놓고 몇 월 며칠 뭐 옵니다. 여기서 커밍순 뭐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장사를 하기도 전이고 간판도 안 붙어 있고 심지어 사업자 허가도 아직 안 난 곳인데도 불구하고 현수막만 붙입니다. 여기 뭐 들어올 거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자꾸 쳐다보고 기대감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매장 오픈이 아니라 가오픈이라는 것도 생겼어요. 가오픈. 그냥 이제 테스트 삼아 오픈해가지고 그때 가오픈 받을 때 사람들 받아서 하고 약간 왜냐면 사람들도 부족함이 있어도 이해를 하죠. 가오픈 상태니까. 그렇게 가서 보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피드백 받아가지고 또 이제 개선해가지고 또 이제 정식 오픈은 정식 오픈대로 하고 그 오픈을 두 번 하더라고요. 요새 매장은. 인테리어 할 때부터 SNS 막 올려가지고 기대감을 하더니 가오픈 기간이 있고 오픈 기간이 있고
저는 학원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뭔가 할 거면 준비 기간 홍보하고 만약에 이제 뭐 오픈하시는 분은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겨울방학 특강을 한다면 겨울방학 특강을 하기 전부터 우리 지금 겨울방학 특강 기획 중입니다라고 뭐 회의하는 모습을 갖다 어필한다든가 뭐 이런 거 계속 하다가 뭐 겨울방학 특강 사전 설문조사 같은 걸 뭐 해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과정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자체도 마케팅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현재 마케팅 트렌드가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뭐를 하는 거냐면 미세 조정을 합니다. 상대방한테 어떤 게 가장 적절한 건지 찾아가는 과정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그렇게 하시게 되면 원하는 것을 준다라는 개념은 충분히 왜냐하면 내가 무작정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거기에서 수반되는 게 이 개념인데 무조건 고객 중심이고 이걸 진정성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 이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이거를 글쎄요 다르게 표현하기는 좀 타겟팅이라고 생각해요. 타겟팅 그 사람을 딱 꼬집어서 하는 이야기들 그렇다고 한다면 음, 관점은 그거인 거죠. 어떻게 해주면 될 것인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 아마 인증글 쓰시는 분 중에서 그 더티 플레이에 관련된 박주현 원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요거 맞다. 요 문장. 원장 한 명의 애들이 20여이면 보조교사 없이 지도하는데 왜 갈까? 어, 다른 학원에서 학습하고 오신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늘 학부모에게 선물을 때마다 주니 아이들도 잘 챙길 것 같다는 생각과 타 학원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많이 흘려 타 학원에 갈 생각을 못하게 한다라고 경쟁 학원이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좀 그걸 이제 더티 플레이 같다라고 해서 이제 또 씁쓸함을 느끼신 건데 어머니들 입장에선 그럴 수 있어요. 부모들도 그렇게 살뜰하게 챙기니까 그럴 것 같다라고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 결국 이게 진정성이랑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걸 갖다가 저는 만약에 이제 전략적으로 풀어낸다라면 이거를 진정성이랑 엮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방법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썼던 방법은 좀 관점을 잡아주려고 했어요. 관점. 상대방을 기준으로 만드는 관점. 관점 세팅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프레임 세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뭐 예시를 들면 공식은 이래요. 어머니, 우리 뭐 땡땡이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땡땡이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이때 학원 얘기는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 아이 이야기만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학생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어차피 이미 그만둔다고 마음먹은 상황이니까 마음을 돌리는 것보단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 그러시군요, 어머니. 그럼 잠시만요 해놓고 여태까지 학업했던 거 정리했던 거 다 모아가지고 어머니 지금까지 상민이 공부했던 거 제가 정리했던 건데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머니 상민이는 수업할 때 요걸 어려워하고 요런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런 거는 요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저건 저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특히 상민이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요런 거 신경 써줄 때 상민이가 정말 좋아해요.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가 이 특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상민이가 이거를 잘하는지 살펴봐 주시고 이거에 대한 피드백은 이런 식으로 주시고 이렇게 해줄 때 훨씬 효과가 좋을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엄마가 듣기에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 뒤늦게 조금 느끼시는 게 있긴 하죠. 근데 그때 가서 뭐 이미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번복은 안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뭐를 하는 거냐면 상민이한테 필요한 건 XX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그 XX는 뭐냐면 XX를 가장 잘하는 곳은 우리 학원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그 판단의 기준을 세팅해 줍니다. 이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규 상담을 오셨을 때 어머니가 만약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여서 이렇게 왔다고 한다면 아이를 일단 살펴보고 할 수 있는 얘기도 비슷하면 아, 어머니 이 아이는 지금 보니까 이러고 이러고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성격이 이런데 맞나요? 아, 그러시군요. 이런 아이들은 보통 이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게 필요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도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교재를 이런 식으로 학습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으세요. 예를 들면 요게 저희가 쓰는 교재인데 저희 교재 보시면 이런 부분이 아이한테 필요한 거고요. 이런 걸 하는 활동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저희 학원이 처음이셔서 상담 더 받아보실 텐데 학원 갈 때마다 요걸 한번 물어보세요라고 이제 그 엄마한테 그 학원 가서 물어봐야 될 질문도 몇 가지를 예시를 들어드리죠. 그럼 이제 그 엄마가 그렇게 다른 학원 상담을 받고 그 학원 가서 내가 얘기했던 질문들을 던져보고 그때 학원에서 어떻게 얘기할 건지 제가 미리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럴 거고 저렇게 얘기하실 거면 저런 유형의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엄마는 제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서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은 결국에는 상담 받았어도 가장 만족하는 것은 저희 학원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상대방이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 정보 안에서 판단할 때 저희 학원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조금 조절하는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한테 도움되는 조언을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거죠. 진정성 있게. 그 아이한테 딱 맞는 걸.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잘할 수 있다는 걸 은연중에 이제 어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음, 경쟁학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크게 의미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항상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니까 엄마들은 아, 여기 가면 그래도 도움되는 말을 들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 이렇게 볼게요. 프레임 세팅, 어떤 인식의 차원인 건데, 인식의 차원인 건데, 이 얘기도 거기에 연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에 보면 이제 그 얘기 하시죠.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 가지라고 해서 이제 독자적 가치, 우리 수업의 특징, 요것도 이제 아마 얘기하셨었는데, 그것도 아마 박주현 원장님이셨나? 강민지 원장님이셨나? 라는 것들.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냐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독자적 가치를 준다라고 하는 측면은 이 가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 보시면 결국 상대방한테 이득이 되는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대방한테 이득이 되는 포인트. 그럼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학원의 수업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 학원의 수업의 특징이 이런데 그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얻게 되는 이득이 무엇이냐라고 보셔야 돼요. 가치라는 건 이제 가치의 기준은 상대방입니다. 즉 학부모나 학생.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예를 들면 어 저희가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이거는 가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이득이 아닌 거예요. 이게 상대방한테 이득되는 거 아니에요? 꼼꼼하게 관리하면 아니죠. 꼼꼼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느끼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럼 뭐냐? 꼼꼼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음, 어머니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이게 이제 가치 이런 것들이 가치는 될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져가야 할 거. 음. 꼼꼼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실수할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이게 이제 상대방이 가져가는 가치인 거죠. 우리 수업의 특징은 특징인 거고. 요거에 대한 개념을 좀 분리해서 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요 이야기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어, 그럼 아까 이야기 이제 이 박봉태 원장님 써주셨던 글인데 내가 만든 프로그램은 선생님이 좋다고 한다. 그런데 인기가 없다. 왜 그럴까? 이것도 결국에 어떤 거냐면
그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결국에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중간 체크 과정을 좀 거치시면 돼요. 혹은 테스팅 과정. 절대 학원에서 도입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신규 수업이나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한 번에 모두에게 다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정 학생만 적용해도 되고요. 특정 반만 해도 되고요. 특정 학년만 적용해도 됩니다. 테스트 후에 전체 학년한테 적용하는 건 다음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꼭 뭔가 일을 벌려놓고 왜 반응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좀 하시는 과정을 좀 겪겠지만, 그래서 겨울방학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뭔가 새로운 수업을 해볼 때 특강이라는 게 만약에 테스팅하기가 되게 좋은 거죠. 반응 좋으면 정규로 끌어들인 거고, 반응이 별로면 개선하는 거고. 좀 그런 지점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았어요. 이게 또 저희가 하던 고민 중에 한번 얘기해 볼 만했던 것들이고, 음, 그다음에 요 개념도 이제 하고 싶었던 건데 고정관념에 관련된 거이거든요. 생각 전환, 관점 변화. 그 책에도 나오게 되는 관점 디자이너 박용우 씨의 강연 같은 경우는 세바시에서 한 8년, 9년 전에 했던 강연인데 그것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세상에 없던 직업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저는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이제 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왔죠. 예를 들면 송영길 씨 같은 경우도 마인드 마이너라고 이제 본인 직업을 그렇게 소개하시는데 본인이 역시 정해 놓으신 거고요. 이 관점의 변화인 건데 어, 이 관점의 변화에 관련해서 나오는 거다.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마인드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니즈를 생각해서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그 문장이 나오죠. Think different. 라는 애플의 문장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무의식 중에 그냥 생각하실 텐데, 어, think different라는 문장이 원래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입니다. 원래는 think differently예요. 부사가 오는 게 맞는 건데, think different라고 됐어요. 그럼 이제 뭐냐? 이게, 해석을 하면 이 문장이 원래는 think differently가 아니어서 다르게 생각하라가 아니고, 는 아니에요. 이 문장 원래 의미는. 이거는 뭐냐면, 다름을 생각하라가 그나마 맞는 해석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건 생각을 좀 다르게 해봐가 아니라 세상에 없던 거,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거, 안 된다고 하는 것들,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생각을 해라. 라고 해서 일부러 문법적으로는 틀리지만 마케팅적으로 그 임팩트를 심기 위해서 만들어진 광고 카피였습니다. Think different라고 돼서. 문법적으로는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저 문장이 이제 나이키의 Just Do It이라고 하는 문구 마냥 굉장히 유명한 임팩트를 주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 다름을 생각하라는 건 이제 고정관념을 타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90년대 후반에 애플이 힘들 때 스티브 잡스가 복귀한 다음에 만들어진 카피라이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애플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애플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할 때 사용된 문장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정관념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원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무엇인가? 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한 분하고 컨설팅 하다가 하는 거 가르치는 걸 포기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학원인데 가르치는 것을 포기한다. 왜 그러냐? 가르치려고 하니까 매번 교사가 무엇인가 가르칠 내용을 준비하고 정리해서 가르치기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교사는 매번 가르칠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일거리가 늘어나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가르치는 걸 포기한다는 건 뭐냐면 교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애들이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참여 형태의 수업을 만들게 되면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배우는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정관념을 좀 타파하는 거. 그리고 예를 들면 온라인 수업은 효과 없어. 있겠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거죠. 온라인 수업 효과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거인 거잖아요. 그 뭐지? 한때 줌을 해볼 생각을 못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갑자기 줌이 일반화가 됐고 저희도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고정관념을 타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뭐 그런 것들도 역시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다름을 생각한다라는 것도. 이건 좀 많이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던 걸 하는 거. 예를 들면 물론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영어권이라고 영어만 가르쳐야 되는 법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고. 뭐 수강료를 꼭 받아야 되는가? 수강료를 안 받아도 되는가?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꼭 봐야만 할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에 이걸 꼭 해야 돼?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전혀 색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제일 잘하셨던 분이 이제 제가 본 분 중에 그 박봉태 원장님이 그걸 그런 생각을 항상 늘상 하시던 스타일이었는데 오늘 계셨으면 여쭤볼 텐데 지금 안 계셔서 일단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세팅 말고 인식에 관련된 걸 말씀할게요. 인식, 인상. 어떻게 보면 이제 기억시킨다라는 거고 브랜딩이라는 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얘기하시는 것들 중에서는 한 장으로 나의 사업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고, 디스이즈 마케팅 읽고 계셨을 때 이제 그 책에 얘기하셨던 거,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요 얘기 많이 하셨는데, 요것도 일단은, 네, 요거를 하려면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돌아보는 것들. 이게 정리가 되셨을 때 기억시키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거라면 더 자극적일까? 저거라면 자극적일까? 이거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고 하시게 되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음, 이게 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생각 얘기를 하죠. 뭐, 로고든가 슬로건이든가 뭘 정하는 것들도 얘기가 나오고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감정 내지는 느낌이라는 걸 하나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하고는 이런 느낌이야. 우리하고는 이런 뭐 무드야. 이런 감정이야. 우리 학원에 왔을 때 아이들이 이걸 느꼈으면 좋겠어. 요거 한 단어를 고르시게 되면 만약에 우리 학원에 왔을 때 자랑스러움을 느꼈으면 좋겠어라고 한다면 학원의 색깔을 정할 때도 자랑스러움에 관련된 색깔을 정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 찾아보면 되죠. 자랑스러움다 색상. 자랑스럽다 이미지나 자랑스럽다랑 관련된 색상 무지개색이 나오네요. 이게 소수인권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드 컬러 무지개색이 되게 많이 나오네. 뭐 어쨌든 아니면 우리 학원에 왔을 때 활기참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니면 자존감을 나타내는 색상을 고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GPT랑 얘기해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감정 색상 감정과 색깔을 연결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런 걸 보고서 연결되는 색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브랜드 로고 컬러가 상징하는 컬러 의미가 있거든요. 있죠. 긍정적임을 나타내는 노란색 계열, 친근함을 나타내는 뭐 주황색 계열, 그러니까 활기참을 나타내는 붉은색 계열. 그래서 붉은색 계열 보게 되면 코카콜라도 이쪽에 속하고, 약간 활동적인 브랜드거나 그런 브랜드 많이 있고, 크리에이티브를 나타내는 보라색 계열, 신뢰를 나타내는 파란색 계열, 그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걸 나타내는 초록색, 그다음에 이제 밸런스를 나타내는 약간 무채색 계열. 이렇게 이제 컬러 마케팅을 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컬러마다 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주고 싶은 느낌을 찾고 그 느낌에 맞춰가지고 이걸 정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전달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브랜드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릇을 만들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한 분께서 하셨는데, 음, 글쎄요, 뭐 감히 그릇을 어떻게 만드는지 말씀드린 것 자체가 제가 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싶긴 한데, 제가 들은 말 중에 그냥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저도 이걸 고민하면서 제가 머릿속에 지금 늘 담고 있는 말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제가 그냥 제가 힘들거나 뭐 할 때마다 제 기준에선 제가 좀 많이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는 말, 첫 번째 뭐냐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좋아해요. 양이 차면 질이 바뀐다. 채우고 채우고 채워서 넘치다 보게 되면 질이 바뀐다. 그 순간이 올 거다. 어제 임계점을 돌파한다는 얘기. 그래서 뭐 채우고 채우다 채우고 보다 보면 이제 그릇이 커지겠죠. 네.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고, 두 번째는 그릇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들거나 고통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게 원장님들하고 이제 상담하거나 피드백하거나 할 때도 이제 종종 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 이제 자신만의 속도로 하십시오. 포기만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 이것 또한 지나가리다. 이 말을 저는 되게 많이 새기면서 갑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더군다나. 이게 솔로몬 왕의 반지에 새겨져 있던 문구라고 하는데,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게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뭐 정신 차리면 눈 오고 있을 거고요. 정신 차리면 벌써 3월 지나가지고 애들 다 수업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든 세상은 굴러가고 어떻게든 학원은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만 하다 보면 될 거라고, 지치지만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다, 이 말을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 하나 이제 그 단어인데, 음, 그 염두하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염두하다. 염두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늘상 머릿속에 생각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뭐 추상적인 것처럼 뭐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거 있죠. 이제 내가 뭐 이렇게 뭐 우주의 뭐 만물의 에너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염두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내가 머릿속에 깊게 생각하던 얕게 생각하던 그거를 머릿속에서 늘 염두하고 있으면 나의 뇌가 그걸 계속 신경 쓰고 있다 보니까 나에게 그것과 관련된 것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열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씩 높아지고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였어요. 어,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시간이 해결해 준다. 제 개념이거든요. 이걸 또 누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사 같은데, 지금 너가 서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한다라면 멈추면 안 되고 계속 걸어야 된다라고. 왜? 계속 걸어야 거기를 벗어날 수 있는데 거기서 너무 힘들어서 멈춰버리게 되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기만 하면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 그런 걸 따지게 되면
교육업이 괜찮은 업종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오는 세월과 시간과 경험과 뭐 자녀를 길렀던 모든 것들이 이 교육이라는 분야에서는 노하우로 쌓일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음. 또 소위 말해서 한국 사람들이 회사 퇴사하면 할 거 없으니까 치킨집 차린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가 했던 무엇인가를 계속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그걸 계속 할 텐데 그런 길이 회사를 나오는 순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치킨집이나 차려야지 이런 말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 그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지만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를 벗어나는 순간 내 능력을 발휘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제가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능력을 가르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내가 어딘가에서 속하지 않아도 속하지 않아도 어디 가서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제가 이걸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저 지금 제주에 내려와 있잖아요. 원래 제 성격이면 제주도에 내려온다라는 생각은 절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적으로 환경이 제가 퇴사를 결심했었어야 되는 순간이 오기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니까 그냥 오긴 했는데 제 인생에서 제가 제 스스로를 볼 때 제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저의 결정 중에 하나가 제주에 내려온 거예요. 와이프가 왔으니까 이제 오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여기 와서 이제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꽤 많죠. 그래서 보다 보면 저는 이거 하나 이사해서 오는 것 자체가 어 굉장히 엄청난 결심인 건데 내려와서 느꼈을 때 그러니까 훌쩍 그냥 내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 직장을 찾아는 것도 아니고 집을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짜고짜 가방 하나 싸가지고 비행기 타고 그냥 무턱대고 내려왔대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며칠 있으면서 살 곳 찾아가지고 그냥 하고 그래서 저는 볼 때 야 진짜 무대뽀다 인생 어떻게 계획도 없이 저렇게 무모하게 하지? 라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그냥 그럭저럭 적응해서 잘 사는 분들 저 그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노하우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결국에 듣고 있으면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하냐? 라고 싶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특징이 있었어요. 특징. 뭐냐면 어디 가도 나 하나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봤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뭔가 하나 있어야 되는구나. 기술이라도 있어야 되는 걸 느꼈던 게 그 사람들 생각이 체력 좋으면 안 되면 저기 귤밭에 가서 귤이라도 따지 알바라도 이 생각했었던 게 있고 본인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적당하게 눈높이를 낮춰서 먹고 사는데도 만족하고 살 수 있다는 마인드도 있었고 더 재밌었던 건 뭐냐면 나 혼자 먹고 사는데 크게 뭐 우리 가족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 없지 했던 게 그분이 어디 가서도 자기가 작정하면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봤던 분 중에 이제 사진 작가. 뭐 카메라만 있으면 어디 가서도 뭔가 찍겠죠, 뭐. 이런 생각 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되게 부러웠어요. 저 사람은 자기가 마음 먹으면 어디 가서도 국내든 국외든 가서 돈이 많던 적던이 있긴 하겠지만 돈을 벌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소속되지 않고 내가 온전히 갖고 있는 나만의 능력으로 어디 가서든 마음 먹으면 뭔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하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면 뭐랄까, 장벽이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디든 가볼 수 있는 용기를 낼 수도 있고,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뭐 친화력이 좋으면 사람 사귀는 거 좋아하고, 친화력 좋으면 그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막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뭐 그분처럼 카메라 하나만 있으면 뭐 사진 찍어주면서 뭐 돈 벌면 되죠. 뭐 이런 분도 있을 거고요. 체력이 좋은 사람은 뭐 아니 뭐 알바라도 하죠. 뭐 이런 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것 중에는 그런 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것도 그 생각해요. 뭐 학원에 있을 때도 뭐 그랬지만 여기 올 때도 제가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안 되면 과외라도 하지 뭐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떠올려 보면 그래 나도 어쨌든 하나는 갖고 있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진짜 자녀가 있다라면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보도록 한번 얘기해 볼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보니까 되게 자유롭더라고요. 음, 자유로움도 참 정의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든지 해보려고 노력하고 시도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느껴져서. 그래서 글쎄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나이를 떠나서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을 거.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제가 여기 내려올 때 뭐 안 되면 과외라도 해지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도 그런 능력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이미 그런 능력 하나 가지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좀 잘 써먹어 볼까 생각해 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저는 교육이라는 직종 자체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따지면 뭐 그렇죠. 아니 뭐 꼭 초등학생만 가르치라는 법도 없고 고등학생만 가르치라는 법도 없고 성인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러한저러한 것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가능성을 실험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학령 인구 줄어든다고 하는데 걱정할 바에는 차라리 뭐 가르칠 사람 또 누구 없나 찾아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고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소속이 없고 나 혼자 온전히 발휘해서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 하나 정도 이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음.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어떻게 어필을 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걸 뭘 줘서 그 요게 이제 아마 정규 방송으로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외국에서 소위 말하는 억만장자들 있잖아요. 억만장자들한테 그 사람들이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들한테 방송에서 뭐란 거냐면 딱 한 뭐 우리나라 돈으로 돈을 최소한의 돈만 주고서 한 달 내에 각자가 가진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라든가 자본을 다 무시하고 인맥도 싹 다 제로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연고지도 없는 생뚱맞은 곳에 어딘가가 던져놓고 돈은 딱 얼마만 주고 그 돈으로 한 달 동안 이 사람이 얼마를 만들 수 있는지 실험하는 약간 그런 식의 그 방송이 있었거든요. 어, 미국 리얼리티 자수성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와 진짜 돈을 버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던져놔도 돈을 벌더라고요. 사람들을 섭외하고 얘기하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런 것들도 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나. 백만장자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약간 그런 얘기들이 그 미국 리얼리티 쇼가 있었는데 네, 요런 것 같아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무일푼으로 단돈 10만 원으로 90일 동안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거였던 것 같아요. 디스커버리 30 years 채널이나 ago, Glenn Stearns started with 요게 이제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했던 거구나.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인 건데 자수성가했다고 하니까 진짜 어딘가 아무 데도 없고 핸드폰도 압수하고 싹 다 압수하고 연락도 못하게 하고 던져놓고서 그 돈으로 갖다가 어떻게 이 사람이 진짜 그 정도 부를 이룬 게 뻥이 아닌지 검증하는 이런 영상을 찍었는데 하는 거 보면 와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특히 돈 버는 것도 놀랍긴 한데 뭐 해보지 하고 도전하는 거 왜 안 되겠어 시도하는 거 그리고 거절당할 걸 무서워하지 않고 일단 물어보고 막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 과정에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근데 뭐 어디 가서든 일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어디 가서든 뭐 하는지 물어보고 그 무일푼에서 억만장자 요 프로젝트네요. 무일푼에서 억만장자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보세요. 되게 좀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억만장자 파헤치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각자 자신의 걸로 하는데 근데 이런 걸 보게 되면 아 저런 건 좀 내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마케팅 작업법, 부자의 작업법인 것 같고.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김 원장님? 이거 보셨으면 마이크가 안 켜지시면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작업법은 어쨌든 다시 정리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째는 그 마케팅 작업법, 마케팅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이 나를 제 발로 찾아와서 내가 가진 것을 사도록 만드는 것이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일단 내가 가진 것의 장점도 어필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 내가 어필하는 장점이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무엇인가를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찾아올 거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진 게 뭔지 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럼 저 사람이 원하는 건 뭐지라고 저 사람이 원하는 걸 찾아내고 쳐다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맞아야지만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자라는 게 요 개념이기 때문에 그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 책을 한번 좀 정리하시게 된다면 특히 답답함이 있으셨던 상태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박 원장님처럼 뭔가 좀 여기서 가져가실 수 있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 책이 약간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었다면 다음 책은 지금 아마 학관노 카페에는 공지가 올라갔을 텐데 제가 여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 책은 뭐냐면 혹시 스틱이라는 책을 보셨나요? 스틱? 안 보셨으면 한 번쯤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스틱이라는 거는 그 개념이 뭐냐면, 그러니까 뇌리에 착 달라붙는 스티커 같은 메시지라는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진 책이에요. 1초 만에 착 달라붙는 메시지여서 어떻게 보면 카피라이팅 기술이고요. 어떻게 보면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인식이나 기억이 팍 되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책이어서 여기서는 스틱의 6가지 원칙을 석세스라고 하는 단어로 그 앞에 철자를 닫다면 석세스 원칙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치비스 데니스 형제가 쓴 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 책이 굉장히 인기였어요. 벌써 나온 지 꽤 오래된 책이죠. 이 책이 이제 한 번쯤 안 보셨으면 카피라이팅에 관련된 걸로 어떻게 하면 좀 인식이 되는 그 책인데 이 형제가 쓴 책 중에 최근에 나온 책이 넘버스 스틱입니다. 이 책을 얼마 전에 또 잔뜩 사가지고 봤는데 넘버스 스틱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다음에 저희가 할 책입니다. 뭐 저랑 같이 읽으셔도 좋고 뭐 개인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마케팅 작업법에서도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그 이 책인데 마케팅 작업법에서도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나를 상대방한테 인식시킨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광고에도 포함된 내용인데 예전에 그 매체가 많이 없었을 당시에는 전단지 하나만으로도 설득을 시키기가 쉬웠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광고의 홍수라고 할 만큼 매체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광고로는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PPL, 즉 이제 광고인데 광고 같지 않게 뭐 드라마 속에 살짝살짝 노출된다든가 이런 것들이랑 리뷰 마케팅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광고인데 광고 냄새가 최대한 안 나도록 하는 게 지금 포인트거든요. 스트레스 안 받게 서서히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광고 기법으로 현재 많이 유명한 건 뭐냐면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광고 같은 느낌. 그쵸? 그래서 그 아까 도널드 밀러가 쓴 책인 이제 무기가 되는 시스템 말고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책도 되게 괜찮은 책인 게 스토리텔링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현재 이제 마케팅 관련 책 중에 스토리텔링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텔링도 스토리텔링인데 이 뇌리에 구체화시켜서 담기 위해서 이제 숫자의 법칙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숫자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는 가격 인상과 관련된 가격의 기술을 말할 때 숫자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요게 두 가지가 살짝 합쳐지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은 스토리텔링인데
기왕이면 상대방이 확 하고 알아듣게 만들기 위해서 이 숫자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숫자를 어떻게 쓸 때마다 이 숫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냐. 여러분들 이제 가장 뻔한 건 뭐냐면 이거죠. 마트 갔을 때 가격이 3만 원이 아니라 29,900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앞자리가 100원 하나 때문에 바뀌니까 싸 보이는 느낌 이런 느낌이었던 거. 그런 것들도 그런 거에 대한 개념도 결국에 이제 넘버스 스틱이라고 하는 요구에 나와 있는 개념이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숫자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어 볼게요. 학원에서 5명이 있는데 5명 중에 4명이 특목자사고에 합격했다고 치죠.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5명 중에 4명 하고 5명 중에 4명은 합격 확률을 따지면 80% 합격이잖아요. 자, 그러면 5명 중에 4명 합격 요거하고 지원자 80% 합격하고 어떤 게 더 많이 합격한 느낌이냐. 느낌상으로. 그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얘기해 볼까요? 형제 할인을 해줄 때 만약에 수강료가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수강료가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수강료가 2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수강료가 20만 원이라고 했을 때 형제 할인 10,000원을 해준다고 따져보죠. 그러면 형제 할인 10,000원 해드릴게요 하고 형제 할인 5% 해드릴게요 하고 10,000원 할인해 주는 거하고 5% 할인해 주는 거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계산하면 똑같은 건데 10,000원 할인입니다라고 5% 할인입니다 하고 어떤 게 조금 더 많이 할인해 주는 느낌인 거냐.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 어떻게 스토리를 풀어나가길래 이제 숫자에 대한 느낌이 다를까? 우리는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런 테크닉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제 골랐습니다. 책이 두껍지 않습니다. 어, 두껍지 않고 이 책은 만약에 활용을 하신다면 쓰면서 좀 실제 이렇게 해볼까? 그러죠. 실제 문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으니까. 책도 300페이지가 안 돼요. 지금 보니까 263페이지 정도인데 책이 얇아서 독서 기간은 좀 충분히 여유 있게 가실 수 있는 책이라 저는 이 책을 한 번쯤 이 책들이 이 히스 성재가 책 잘 써요. 이 책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서 이번에는 이 책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쓴 책이 스틱이 일단 대박이었고요. 네. 요런 것들도 있는데 요런 것들은 뭐 그냥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뭐 그냥 근데 어쨌든 스틱이 일단 제일 저거였고 이번에 나온 책이 이제 넘버스 스틱이니까 넘버스 스틱은 이게 이번에 나온 거라고 하지만 이제 2022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번에 좀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해서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오늘이 이제 저희가 마감이 됐으니까 예정상으로는 날짜가 네, 10월 21일 날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그 사이에 만약에 뭐 같이 읽으실 분들은 저랑 하시고 저랑 꼭 책 안 읽으셔도 돼요. 어쨌든 저는 책을 한 달에 한 권씩은 추천드린다라는 생각으로 또 이걸 책을 계속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 책도 한번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얇아서 보시기 괜찮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자, 뭐 지금 저랑 얘기하신 원장님도 두 분 계시고 지금 아직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 중에 우리 황 원장님, 민 원장님, 동 원장님, 열정 클레 원장님 오셨고 하신데 다른 분들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뭐 이제 김 원장님처럼 애기 재우고 계시면 이제 마이크 못 키시는 거고. 자, 한번 여쭤볼까요? 민 원장님 지금 자리에 계신가요? 1등으로 오늘 오셨었는데 마이크가 안 켜지시면 이제 혹시 뭐 다른 일 하시거나 가끔가다 이제 운전하고 계신 경우도 있어서 그러면 민 원장님 패스하고 그러면 누구 여쭤볼까요? 황 원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그냥 어떠셨는지 여쭤보려고요. 네. 뭐 오셨는데 그래도 한 마디씩은 목소리라도 들어보고 어떠셨는지 정리해보고 유종의 미를 거둘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네, 클레 원장님은 계신가요? 동 원장님이랑 정 동훈이면 정동훈 이 원장님이시겠죠? 아닌가?
성이 뒤로 가신 건지 성이 앞으로 가신 건지. 네, 아무튼 뭐 다들 바쁘신 걸로. 그럼 뭐 일단은 켜지신 분들끼리 얘기하죠. 우리 김정남 원장님은 네, 애기 재우고 계시니까 채팅으로 참여해 주시고. 자, 어쨌든 우리 박 원장님 어떠세요? 일단은 유일하게 마이크가 켜지실 수 있는 분. 책을 정리를 하고 있긴 한데 어떠셨는지 뭐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건 있으시면 어떠신지 한마디 해주시면 대표 삼아. 고맙습니다. 너무, 네, 많이 얻어가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고요. 넘버스 스틱도 사서 앞에 처음 이제 앞부분만 읽어봤거든요.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괜찮아요. 재밌어요. 네. 그거와 함께 요런 스틱이랑 책에 같이. 한국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음, 살짝 아쉬운 건 외국 사람이 쓴 거라 약간 가끔 가다가 아, 요거 이제 국내 정서에 조금 요런 게 있는데 어, 저런 거를 한국판으로 쓰신 분이 누구냐면 원모사에서 진짜 초창기에 읽었던 팔지 마라 사게 하라 그 장문정 쇼호스트 출신의 음, 그분인데 나중에 관심 있으면 그분도 한번 보세요. 팔지 마라 사게 하라 장문정 씨. 이 책도 되게 오래된 책인데 이 책도 괜찮고요. 2014년 책이니까 진짜 오래된 거죠. 이분의 최신 책이 아마 1초 문구 요거 요건데 둘 다 책 괜찮습니다. 요거 둘 다 이제 약간 이건 숫자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멘트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한테 조금 더 끌어당길 수 있는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넘버스 스틱이 얇아서 빨리 볼 것 같다라고 하는데 연계책으로 보면서 같이 공부하기에는 두 권 다 괜찮습니다. 뭐 1초 문구도 최신 책이니까 괜찮고 저게 2013년 책이면 워낙 옛날 책이라 저런 책도 괜찮고 어, 요게 이제 둘 다 괜찮으니 나중에 또 그때 대해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요것도 한번 관심 가시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뭐 어차피 저는 맨날 책을 사고 있고 이번 달에도 지금 10월 초창기에만 지금 산 책이 한 어제 배송 온 게 한 20권 정도 되는데 20권 다 보세요 그러는데 제가 책을 보는 방식은 앞에 보통 이런 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한 3분의 1은 뭐냐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분위기 잡는 데 책을 많이 써요. 그런데 그런 거 되게 빨리 넘겨요. 쫙 넘기고 뒷부분에 실전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책 보는 시간 이렇게 많이 안 걸려요. 이런 책은. 왜냐면 저는 이런 책을 하도 많이 보니까 보다 보니까 이 얘기는 내가 아는 얘기, 이거는 지난 작가의 누구 이야기 뭐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그래서 오히려 이런 책들은 소설이면 이렇게 못 보죠. 이런 책들은 이제 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책 꾸준히 보시게 되면 다음번에 책을 볼 때마다 조금씩 빨라지실 거예요. 아, 이게 그 얘기였지? 무슨 얘기인지. 그는 약 사부작 꾸준히 보시면 도움 받으실 겁니다. 원모사는 또 그러라고 만들고 있는 프로그래밍인 거니까. 앞으로도 이게 벌써 한 3년 돼 가더라고요. 한 지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그냥 계속 하면서 어차피 뭐 이걸 하든 안 하든 저는 책을 계속 보니까 그렇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또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같이 책을 읽으시고 네, 또 저랑 같이 안 하셔도 괜찮으니 책 어쨌든 맨날 이제 올려드리는 목록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